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SDN 1월에 작은 역배열 돌파 초입 바닥권이라서 스윙 가능하다고 했고 좀 크게 하락했다가 결국 박스 돌파하고 올라옵니다. 1400원에서 눌림 추천드렸고 바로 당일에 20% 수익 나왔고요. 월봉은 역배열 돌파를 차근차근 하고 있던 자리였고, 일봉도 작은 역배열 끊고 큰 역배열 끊어주는 자리에서 상한가 뒤에 조정 주다가 회색 박스 상단 돌파하던 구간 1400원에서 분봉으로 보면 눌림 추천이었어요. 여기 보면 시초에 팍 튀었죠. 1500원 가까이 튀었다가 1400원 눌림 추천 드렸었고, 이때가 이미 주가가 올라간 구간에서 눌림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일봉상으로 241선 돌파 중이고 지읒디귿은 전고 돌파 중이라는 뜻이에요. 요 두개 골뱅이 두 개가 단타 알림 사인이고, 지읒디귿 전돌이 이제 스윙 사인이고요. 단타가 되고 스윙도 된다. 뒤에 반등이 나올 때 단쓰다 단타 스윙 둘 다 된다 따로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1400원부터 단타를 하든 스윙으로 길게 가져가든 택해서 본인 포지션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요 20% 최대 상승폭 내에서 포지션에 따라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간으로도 약상승 2.2%대 상승이 나왔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주고 민주당 승리 수혜주입니다. 대명에너지, 현대힘스, 금양그린파워랑 같이 반응이 나와줬고요. 요 신재생에너지는 미국에서도 밀고 있고 민주당도 밀고 있고 이렇게 단타와 스윙 동시에 추천을 줬다 보시고, 현재 선거 결과가 개표 중에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될 시에는 국내 증시 흐름 예상이 악재인 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 이 경우에 큰 손들이 국장을 떠나기 때문에 자금 이탈 우려가 조금 있고요. 밸류업, 반도체, 자동차, 철강, 원전, 방산이 좀 악재로 나오고, 호재는 신재생과 계연주입니다. 상세 내용은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요 섹터군들이 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인 건 아니죠. 다만 표면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악재일 수 있으니 인지는 해놓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민주당이 이기면 주식 망하나요? 국장 망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당이 되든 고수는 짧은 손절, 그리고 큰 수익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고요. 주도주, 일정주 이런 거는 하락장 무관하게, 하락장에도 상한가 종목은 늘상 나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어쨌습니까?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꽂는데도 반사 이익이 있었고, 주도주, 일정주 이런 게 다 있었죠. 그 뒤에 회복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주식의 거의 60%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상 하락장 속에 있는 거예요. 상승장의 구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딱히 뭐 어느 당이 되든 너무 막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여태 쭉 하듯이 공부 복습 잘 해가지고 일정주, 주도주에서 수익을 잘 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는 상승장에서도 수익 좀 찰나에 내다가 뒤에 또 당연히 오는 조정장, 하락장이 수익을 다 반납을 당하죠. 그렇기에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뭐 어느 당을 응원하시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응원하는 쪽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하던 대로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짧은 손절 큰 수익 반복하자. SDN 월공 시간으로 2.4% 상승이 나와줬고요. 현재 작은 역배열 2개 끊고 세 번째 역배열, 여기를 기준으로 세 번째 역배열 구간 돌파하느냐 마느냐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지금 발목에서 무릎자리, 발목 무릎자리 올라오려고 시도하고 있죠. 여기에 안착하면 가속 붙어서 올라가는 자리니까 눈여겨봐야 되겠고, 실패한다면 또 요 기존의 밑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해야 되겠고, 돌파 시도를 하는 변곡점이다. 일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변곡점에 왔죠.
요때 반년선 저항, 반년선 돌파했지만 종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착을 실패를 했고요. 이번에 상한가로 돌파해줬고 1년선 저항대 걸렸고, 자 1년선 3번 건드렸고 세 번째 돌파 안착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였고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갔고요. 1,400원에 추천을 드렸다. 박스 상단 돌파, 1년선 돌파 기대로 추천드리고 바로 당일에 20% 수익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2년선 맞고 떨어졌죠. 2년선 가격이 1680원 정도. 여기를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조금 올랐지만 여기를 안착을 또 해줘야 된다. 최근에 하락폭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년선 부근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나오면 1400원이 깨진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파동들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2년선을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야 된다. 장중에 안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장중에 돌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종가상으로. 파동이 좀 커지는 구간이고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보유자분들 편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하락할 때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2년선을 안착하게 되면 힘이 크게 붙어서 이전의 전고점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맥점들은 1900원 정도 여기 이탈하고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전고점 23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대명에너지 이등주, 얘도 월봉 역배열 돌파하고 올라오던 구간에서 이전 맥점 회색 맞고 떨어졌고 일봉이고요. 최근에 역배열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구름이랑 반년선 건드려주다가 반년선을 안착을 해줬습니다. 1년선에서 18,000원에서 저항 걸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8,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죠. 다음 금량 그린파워, 기존에 3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여기 무릎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훅 튀었다가 밑으로 안 빠지죠. 보통은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옆으로 갔기 때문에 재추천을 드렸고 요 하단 이탈 없이 쭉 올라가 줍니다. 13일 만에 50% 상승 나왔고 이제 50% 상승에 따른 두 번 연속 장대 양봉에 따른 조정이 나와줍니다. 조정이 나와주다가 1년선 지키고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근데 전고점 16,000원 살짝 밑에서 저항 걸렸습니다. 현재 노란과 보라 사이에 요 회색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박스가 한번 있었고 지금도 박스가 크게 만들어져 있다. 전고점 저항받았다. 다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월봉 크게 올랐다가 빠졌고 크게 올랐다가 또 빠집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늘 제자리 흐름 조심하시고 지금은 역배열 끊고 박스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이 27,000원 정도 하고요. 일봉 여기서 반년선에서 안착하나 싶더니 밀려버렸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안착을 해줬죠. 밑에 보라색깔 지지 3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위로 1년선 3만원, 2년선 33,000원 정도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 관련주들이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자리다. 다음 변압기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 작년부터 프리미엄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었고 7만원 신고가 눌림 추천 드렸습니다. 추천드리는 구간서부터 가속이 빡 붙어가지고 우다다다 올라갔죠. 추천드리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애초에 목표가를 20만원 이상으로 드렸습니다. 7만원 추천하면서부터 중장기 목표를 20만원 이상 드렸고 180% 도달, 현재 20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나머지들도 다 100% 이상 크게 올라갔습니다. 효성중공업이 특히 20년부터 여기 무릎자리에서부터 추천을 드리고 10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엘진전기도 100% 이상 올라갔고 이렇게 제가 크게 목표가 드리는 종목 크게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먹어줘도 다른 여러 손실 종목들 설령 승률이 낮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로 다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식농사의 비율을 해봅시다. 제가 애를 10명을 낳았어요.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줘도 나머지 9명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추세매매. 하나만 제대로 크게 잘 먹으면 나머지 크게 다 하락해도 만회가 된다.
이런 우리가 손익비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먹어줄 때 크게 먹어주고 손절은 짧게 해주면서 승률이 설령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총수익 마감이 되는 거, 요 손익비 대응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승률이 70%, 80% 이상이어도 수익은 찔끔 먹고 손절은 크게 무대응하거나 뒤늦게 큰 손실 자리에서 손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률 70%라도 손실이 되는 거죠. 손익비 대응을 잘 해주자. 주식은 승률이 90%가 나온다 하더라도 총손실을 볼 수가 있다. 변압기 내용은 워낙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 지금 삼성전자가 5일선 이탈이 나왔거든요. 추세 중에 5일선 처음 이탈 나왔으니까 이전처럼 9만원, 10만원 목표가 노리시던 분들 마냥 가만히 목표가 기다리지 말고 21년도처럼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주황색깔에서 하락시 분할매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목표가 수익률까지 도달 안하고 빠질 경우에 손실 전환 당하지 말고 하락할 때 이렇게 분할 매도로 잘 챙겨주도록 하시고요.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도중에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고점을 경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가 100% 찍었으면 최소 50%는 수익률 확정해주는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금 일봉이 1월에 5일선 꺾이고 이렇게 제자리까지 내려왔죠. 행보할 때 5일선 이탈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보할 때는 수시로 회복하고 이탈하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렇게 추세 탈 때 5일선을 주요하게 1차 지지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평단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오는 시작점에서 분할매도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평단이 낮다면 좀 여유있게 대응하고, 평단이 높다면 5일선 이탈에 바로 분할매도 시작해 주시고요. 6만원부터 추세 하단부터 추천드렸고 현재 86,000원까지 40%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듯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사 흐름 주의하면서 하락시 분할매도 잘 해주시고요. 무조건 1월처럼 하락한다가 아닙니다. 또 신한이가 1월 때처럼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전략매도 했더니 9만원 10만원 갔네 어떡할 거냐 이렇게 제 멱살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횡단보도 근처에 내가 서있고 차가 정지선을 넘은 겁니다. 5일선을 이탈했다. 정지선을 넘었다. 물론 차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저를 안 칠 수도 있어요. 안 칠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구역이라는 거를 내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고점인 회색 58,000원쯤에서 지금 힘싸움이 나오고 있고요. 살짝 저항이 걸린 상태고, 종가상 58,000원을 안착해야 역대 신고가인 10만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고점 자리에서 추천한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대부분은 무릎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신고가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도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무릎에 있는 종목으로 선별하시면 됩니다. H현대일렉트릭 제가 7만원 신고가에 추천했다고 환불을 하셨는데 지금 21만원 22만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리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저도 못 먹는다. 데이터솔루션 같은 경우 요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현대일렉트릭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요런 거 들어가가지고 60% 수익 냈으면 되는 거죠. 제주반도체도 뭐 요런 바닥권에서 추천드렸었고 아주 크게 올라갔었고요. 제주반도체도 추천 타점을 볼까요? 보시면 이 월봉이고요. 요 하단에서부터 계속 추천드렸었고, 여기가 신고가 자리 추천이죠.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이 제주반도체 1만원과 같은 자리였어요. 여기가 7만원이랑 같은 자리다. 돌파해버리니까 새로운 시작점이 열리는 구간이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타점들을 이해를 못하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자리를 이해를 못하면 현대일렉트릭 7만원에 줘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과거 사례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줘도 먹지를 못한다. 다음 방산주 코츠테크놀로지. 박스 요 음봉 윗꼬리 뜬 거 차액 실현 아니고 매물서화로 분석 드리면서 박스 중앙에서 121선 안착했을 때 추천 드렸었고요.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단기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때도 1월에도 고점 찍었다가 좀 크게 밀렸죠. 지금도 고점 찍었으니까 좀 크게 밀리는 거 주의는 하면서 하락시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요. 나머지 방산주도 다 차트가 추세가 유지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 내용으로 올라갈 수 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다 홀딩 추천 분석 드렸었고 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LIG 넥스원 월봉 추세 중이었죠. 11만원 할 때 홀딩 사인 드렸고 70%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월봉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던 29,000원대에서 홀딩 사인 드렸고 4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최대 60% 수익이 나왔습니다. 12월에 질문이 있었네요. 호재가 많아서 들어갔다, 하락하고 있다, 홀딩해도 되냐? 월봉 추세 하단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니까 홀딩 괜찮다. 그리고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추세선이나 수평 지지는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닙니다. 지키면 홀딩, 이탈 시에는 대응을 하는 기준이에요. 도로에 뭐랑 같다? 가드레일과 같다. 우리가 차가 잘 주행하다가도 내가 실수로 꼬라박든 다른 차가 내 차를 꼬라박아가지고 같이 가드레일로 꼬라박든 어쨌든 꼬라박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추세선이나 수평 지지다. 그때는 대응을 해주고 이탈이 없으면 홀딩을 하면 됩니다. 가드레일 꼬라박지 않으면 계속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숙지자분들은 이제 뭐고 추세선 이탈했네, 역시 차트는 믿을 게 안 된다, 이러면서 공부를 놔버려요. 이게 완전 유치원 수준의 내용 자리에서 놔버리고 심화 과정인 세력 물량 이탈 분석, 거래량 분석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숙지자분들은 이런 기준을 잡으니까 손절은 아주 짧게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기대 수익을 아주 크게 가지고 손익비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손절은 추세 하단까지 아주 짧아요. 이탈하면 손절 짧게 해. 근데 올라가면 요 전고점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기대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다. 이 자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했으면 손절 짧게 하는 거고, 올라갔으면 전고점 이상까지 올라갔죠. 이 구간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했으면 이번에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항상 과거 사례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 일봉 박스 돌파하고 한번 쭉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더 박스 만들어 주다가 고점 경신 해줬고요. 그럼 스페코에도 발목 자리에서 박스 확인하고 여기서 코츠 테크놀로지랑 같이 추천 드렸었고, 코츠는 바로 쭉 올라갔고 스페코는 좀 지지부진하게 흔들다가 고점 경신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빅텍은 박스가 유지되고 있고요. 요 3개 드렸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만 아주 크게 먼저 올라갔다. 다음 에코앤드림, 최근에 추세 주다가 이탈이 나오고 있었죠. 노랑까지 빠지는 거 좀 기다려봤다가 놀림 매수하라고 했는데 노랑까지 안 빠지고 도중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57,000원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역돌초 발목 자리 확인 알려드렸고, 이렇게 주황색깔 한 8% 9%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원하던 가격까지 빠지지 않고 도중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빠릿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난 진짜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빠지는 거 기다려볼래 하는 분들은 그냥 가든 말든 보내주는 거고, 이런 빠른 추세 전환 흐름이 나왔을 때는 한번 빠르게 1차 매수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금 식물인간으로 좀 내려가다가 여기서 손가락 까딱 한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해보고 수익이 나온 거죠. 13%에 알려줬고 고가 24% 찍었습니다. 상승 이유는 전고체 사업 박차, 제2의 전성기 꿈꾼다. 낙폭과대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가짜 반등도 계속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엔캠, 얘도 크게 올라갔다가 꺾이던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15일선 회복했을 때 언급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빠르게 65%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가짜 반등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찍으면서 더 가졌고요. 이렇게 크게 올랐던 애들은 하락폭이 마이너스 40% 나온다. 지금도 역대 신고가 자리인데 또 마이너스 40% 정도의 큰 하락을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위아래로 아주 크게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고점 폭탄 돌리기 이런 거 당하면은 단기 아픕니다.
초보가 신고가 매매하기에는 특히 장중에 매수하기에는 장대 양봉이 떴을 때 따라 붙는 거는 부담이니까 좀 보내주시고 공부용으로만 좀 체크하시고요. 올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매출 1조 제시. 엔캠도 좀 거품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요 위험 요소들 잘 체크해가지고 읽어보시고요. 카페 가면 다 자세히 있으니까 화면 멈춰놓고 보시던가 카페 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더존 비주온. 얘도 급등했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박스 확인된 자리에서 요게 매물소하다. 그리고 박스 돌파했던 빼꼼자리, 요게 알테오젠 추천했던 자리랑 똑같죠. 밑에 알테오젠 볼 거예요. 그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요 자리 추천하고 바로 50% 올라갔습니다. 5일 만에 30% 올라갔고요. 이렇게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뒤에는 또 무너지는 거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최근에 밀리다가 다시 M 패턴 반등으로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더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넘어서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AI 비서 이르면 5월에 출시를 한다. 더존뱅크 출사표로 한 번 더 반응이 나와줬고요. 기존 상승 이유도 체크하시고. 1월 리딩입니다. 더존 비주온 월봉 역별 돌파 초입, 박스 돌파 무릎 자리니까 꼬리 달려도 버텨봐라. 홀딩을 권장한다. 그 뒤에 50% 올라갔습니다. 기업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1위 종목이고요. 이렇게 상세 내용 다 알려드리고. 다음 필옵틱스. 두 달 만에 250% 올라갔고요. 워낙 크게 오른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하는 거 경계는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큰 추세는 이탈이 없이 올라가다가 이번에 화요일에 좀 추세가 꺾이고 있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YC캠도 추천드리고 150% 올라갔다가 지금 좀 꺾이고 있고, 유리기판 지금 현재 밥동 급등 후에 당연한 급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JNTC 얘는 추천주는 아닌데 유리기판 관련주고 갭 상승 나왔고 갭 하락, 주황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주황 근처까지 빠진 상태고요. 이렇게 갭 하락 구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솔루스 첨단 소재 회색 갭 하락 구간들, 이번에 갭 하락 첫 번째 구간 이탈하고 또 장대 양봉이 시가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간 주황이나 요 노랑 주황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크게 올라가는 거고, 이탈하면 또 주황까지 빠지는 거였죠. 주황까지 이번에 빠지지 않고 노랑에서 반등이 나왔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추천주는 아닌데 한번 잠깐 볼게요. 월봉 이렇게 추세 보여주다가 고점 윗꼬리 찍고 큰 추세 이탈, 또 추세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뒤에는 이렇게 박스 주다가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 또 밀리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최근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역배를 이렇게 끊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자, 2만원이 맥점이죠. 2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5,000원 이렇게 저항이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3만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듯 하다가 이탈하고 쌍봉 이탈로 죽어버렸고요. 여기가 크게 쌍봉 이탈로 죽은 구간입니다. 쌍봉 이탈 자리. 그러니까 3만원도 중요한 자리죠. 이제 5,000원 단위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작게 볼 거면 2,500원 넣어주시면 돼요. 대칭으로.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다. 일봉은 최근에 반년선 이렇게 저항받다가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정석으로 내려갔죠. 이번에 갭 상승 나와줬고, 상한가 시가와 1년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힘싸움 이기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2년선 저항 걸렸고 2년선 안착 걸렸고요. 19,000원 정도. 얘는 이제
19,000원 정도를 지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18,000원, 17,000원. 자, 이렇게 5개 지지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9,000원 2년선을 지키는 것이다. 2년선 지키면 계속 추세가 붙어서 힘이 나올 거고, 힘을 잃으면 최근에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 나왔죠. 이 정도의 하락폭을 또 생각은 해야 돼요. AI용 동박 국산화 시동으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다음 IMT 70% 상승 나와줬고, 얘도 밥동 주의하라고 했던 자리에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이삭 엔지니어링, 얘도 월봉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추천 나갔고 일정주였죠. 9일 만에 40% 올라갔습니다. 40% 밥동 하락 중이고요. 단기에 크게 올라간 애들 다 하락할 때 당연한 조정 경계하면서 조심하시고, 다음 알테오젠, 아까 앞에 더 좋은 비주온 말했던 자리 박스 돌파, 아까 위에 봤던 이삭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추천이 많이 나갑니다. 알테오젠 여기서 300% 올라갔고요. 300% 올라갔으니까 이거 일봉입니다. 300% 올라갔으니까 추세 꺾일 때 조심을 했어야 되고, 지금 좀 추세 꺾이다가 화요일에 5일선 회복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최근에 저가 19만 후반대, 요거 이탈하면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요거 지키면 또 위에서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될 겁니다. 보라 색깔 지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알테오전이 워낙 지금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더 간다 하더라도 개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전에도 마이너스 80% 나온 다음에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80%를 웬만한 강성주주가 아니고서야 버티기가 어려워요. 이래서 강성주주들이 깡통을 차던가 크게 수익을 내던가 하는 건데, 한 종목에 몰빵하고 이런 큰 파동을 버티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항상 잘 상기하시고요. 알테오전에 대한 내용은 요 공시 카페 글에서 더 상세히 보실 수 있겠고, 차트 불신자나 미숙지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 보면 거의 다 차트 설명이라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재료 일정 재무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차트 몰라도 이런 걸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약불의 5분이라고 했는데 강불의 5분 구워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치열하게 정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어떻게 눈으로만 보면 까먹는단 말이야. 적어도 까먹을걸? 적으세요. 다음 4월 9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반도체, 태양광, 오지, 2차전지, 제약, 의료기기, 보안. 반도체 관련주. 다음주 삼성전자 미국 보조금 계획 발표, JMB, FST, 자람테크놀로지 역대 신고가 또 나와줬고요. 사피엔 반도체, 신저가 자리에서 낙폭과대 반등, 워트, HB테크놀로지. 워트도 반복 추천주였고, 크게 16% 정도였나? 상승이 나왔죠.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고요. HB테크놀로지 요리기판. 다음 태양광 관련주 SDN 1400원 추천드렸고 20% 상승 나왔습니다. 미국의 옐런이 독해졌다. 중국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에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 정책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정책이니까 민주당 압승시에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대명에너지, 현대힘스, 신성엔지, 금양그린파워. 다음 2차전지,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에코앤 드림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오지 관련주, 미국 광통신 투자 확대 수혜 기대감, 대한광통신, 자람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 KMW. 감사보고서 제출한 종목들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DYD, 삼부토건, 아스트, 나노. 다음 보안 관련주 센즈랩 강세, 동반 강세. 센즈랩이
3월 26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냈다. 이 상한가 나왔었죠.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고 모니터랩, 한싹, 게이사인 시간으로도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 제약 의료기기 개별 강세, 강스텐 바이오텍,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나이백, 리메드, 한국 BNC. 다음 HLB 그룹주, 이것도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HLB 글로벌에 지분 추가를 취득했고 이에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전력설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섹터죠. HD 현대일렉트릭 200% 상승 나왔고 목표가 180% 이상 드렸고 초과 도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순환 강세 나와주면서 가온전선, 대원전선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방산 관련주, 코츠테크놀로지 추천주였고 80% 올라갔습니다. 에이스테크, 현대로템, 풍산 대부분의 방산주 다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홀딩 사인 드렸고 50% 이상 올라갔고요. 다음 유리기판, 일부 종목 상승 나오고 기존의 대장주들은 또 크게 올랐던 후발주들은 하락이 나왔어요.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크게 오른 애들은 크게 하락하는 거 조심하면서 하락시에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요. 유리기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조정,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는 거 계속 조심하시고 가짜 반등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 관련주,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이 임박이 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계속 들썩인다. 흥구석유 추천드렸었고 크게 올라갔고 한국 석유가 화요일에 반응, 그리고 바닥에서 GSE, 대성산업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존 추천주였던 도전비주원 신고가 경신을 해줬고요. 도전뱅크 기대감으로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월 8일 시간의 특징주, 9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BYD 감사보고서 제출했고 시간의 상한가 29%까지 갔다가 12% 마감했습니다.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적정받은 애들은 단기적인 호재일 뿐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계속. 다음 아스트, 역시 감사보고서 제출로 반년선 맞고 떨어졌네요. 정석 반짝. 나노도 감사보고서 제출로. 다음 국영 GNM 재료 미노출이고 1년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반짝. HLB 글로벌 요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 진양곤 회장의 지분 추가 취득으로 고가 23%, 종가 6% 정석 반짝. YOM 재료 미노출 동전주 질금. 코리아 FT 시간은 6%였고 하이브리드 점유율 50% 육박. 역대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정석 반짝.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주 정석 반짝 나왔고요. 다음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이 다시 또 1억을 회복하면서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얘는 헤드앤숄더 이탈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다음 삼부토건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그리고 삼부토건이 이낙연 관련주기도 하죠. 이낙연이 지금 참패를 했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 추가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에이텍, 동신건설, 그리고 조국 하천기계, 신성홀딩스, 대형포장 이런 애들은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 상승을. 갤럭시아 SM, 가상화폐 반짝. HLB 테라퓨틱스 질금. HLB 다 그룹주들 전부 다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하시고 화요일에는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반짝 나왔네요. 이 패턴 잘 숙지해서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4월 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구제역 관련주, 대성 미생물 상한가, 나머지는 2%에서 4%대, 젖소까지 감염을 시킨 조류 인플루엔자, 소에서 인간으로 전파가 된다. 위험은 낮지만 경계를 하자. 일단 위험이 낮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성상 구제역 관련주들은 단발성이죠. 반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재명 관련주라고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이런 대장주들이 크게 반응이 나오겠죠. 정치 테마주들은 기존 대장주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성 미생물 이렇게 두 번 크게 튀어줬다가 박스 형태로 만원쯤, 12,000원쯤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더 작게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였고, 튀어줄 때 시원하게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내려온다. 이때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여기도 개파락 구간 조심하라고 했죠. 이전처럼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진다 조심하라고 했었고, 요래 박스 보여주다가 밑에서 또 박스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11,6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 가격이 딱 2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도 2년선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또 요 부분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가상 11,5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전고점은 12,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 개 저항대 체크하시고, 다음 꼬리 중간값으로 여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요래 크게 박스 보시면 되고, 이전처럼 튀었다가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은 하자. 단발성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경고했었던 내용이고 그대로 이렇게 빠졌었죠. 다음 이글벳이랑 중앙백신, 이글벳도 마찬가지로 크게 튀었다가 단발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가 비슷합니다. 두 번 이렇게 크게 튀었었죠. 전염병이 돌 때마다 크게 튀었다가 빠진다. 최근에 2년선 가까이 올라왔다가 떨어졌고, 2년선 시간의 상승으로 4.4% 5,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5,400원은 1년선 가격입니다. 1년선 저항대, 2년선 전고점이랑 2년선이랑 가까운 자리고요. 여기를 안착해야 이전처럼 제대로 튀어주면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자. 어디에서 맞고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맞고 떨어지면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진다. 이때도 올라오나 싶더니 실패하고 떨어졌었고요. 다음 중앙백신, 얘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죽었었고, 차트 똑같습니다. 구제역 다 똑같고 대형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1년선, 2년선, 2년선이랑 전고점이랑 겹치는 자리고요. 다음 코디 상한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 16억을 조기 상환했다. 월봉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거래 재개되고 하락했다가 쭉 역배열로 빠지더니 역배열 끊고 가속이 한번 붙었고요. 거래 재개 상장 시가 3,000원이네요. 종가상 3,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월봉상으로 한 번도 안착한 적 없고 4번 건드렸습니다. 3,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 3,000원. 일봉은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2,400원까지 올랐습니다. 2,400원. 박스 중앙 가격이 2,500원 정도 하니까 2,500원 정도는 또 60일선과도 일치합니다. 장기 2평을 넣어보면 2평들이 수렴이 되어 있죠. 그리고 2,500원이 60일선이니까 1차로 종가상 2,5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0원 중간 저항대로 2,750원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저가를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를 박스 하단이라고 보시고, 그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의 상승이니까 반짝 조심하시고. 다음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후발주였고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 것 같죠. 자, 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9일의 저가 3390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이탈하면 11선이 있긴 하지만 여기 개파락 구간이 있으니까 개파락으로 싱크홀 자리 떨어지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1차로 5일선 지지 대응하면 된다. 5일선 지키면 계속 홀딩. 월봉은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상단 가격이 3,400원 정도 하죠. 꼬리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가격은 4,000원 초반대. 박스 상단 구간의 대응. 만약에 밀리면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2,500원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3,000원이 중요한 1차 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센즈랩 3.8%. 기존 추천주였죠. 아주 크게 올라갔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으로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월봉이 역배열 끊고,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죠. 이 구간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꼬리 저항대 체크하시고, 일봉 11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한 번 더 반응이 나와주네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70%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을 경계를 했어야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또 반등이 나와줬고요. 4월 9일에 가짜 반등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윗꼬리 달리고 마감이 되었고 시간으로 또 한 번 더 반응이 나와주면서 맥점은 11,000원입니다. 11,000원 정도 1년선 가격이랑 일치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 기존의 지지 자리, 이렇게 고점 박스였는데 이탈하고 12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 거네요. 이렇게 두 개의 박스로 현재 보시면 되겠고, 11,000원 안착하면 또 요 위에 박스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전고점이 12,500원 하네요. 꼬리 전고점 이렇게 체크하시고,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고,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이게 가짜 반등이라면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체크를 하시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11,000원을 안착하면 요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고, 11,000원을 안착 실패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또 요 제자리까지 8,0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요것도 교과서 차트니까 공부를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요 노란 색깔 자리 7,000원, 8,000원이 최저점 가격이다. 이전에 최저점 가격은 6,500원인데 거기보다 조금 위에 제가 최저점 가격을 잡아 드렸고요. 딱 그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60%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초록에서 1차 매수, 노랑에서 2차 매수 하는 식의 분할 대응을 했으면 좀 멘탈적으로 편하게 수익을 냈을 거고, 비중이 크게 들어갔다면 또 재접근이 어려웠겠죠. 분할 매수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한방 매수 해가지고 본인을 괴롭히지 마. 자, 여기서 낙폭과대 추천드렸고요. 낙폭과대 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월봉을 보고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월봉을 아까 앞에 설명드렸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요 자리가 이제 차트상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요 자리가 최저점 가격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 1차 매수를 또 했으면 혹은 추매를 했으면 뒤에 이렇게 빡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본인이 손절을 잘 못하는 편이다 그러면 1차 매수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서 2차 매수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편하게 수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꾸 여기서 손절했다고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조졌네, 센지랩 이거는
글러먹은 종목이네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제가 리딩 드린 대로 기계적으로 감정을 버리고 대응하시면 손절을 하고 회복시 재매수를 하던가 추매를 하던가 할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쫄아가지고 아 이제 센즈랩은 글렀구나 하고 다시는 매매를 안 해야겠다 하고 요 수익을 놓치게 된다. 이번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셨던 리오파파님 이렇게 손절했고요. 근데 회복시 재매수 해가지고 손절은 15% 수익은 31% 이렇게 손절을 했지만 총 수익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주자. 이 자리에서 손절하고 감정적으로 뒤에 재매수를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에이텍 2.8%, 동신건설 0.5%. 최근에 크게 조용히 뉴스 없이 올라가다가 훅 크게 개미 한번 털고 또다시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이텍 이것도 제가 미공개 종목인데 그냥 공개할게요. 이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드렸습니다. 추천 드렸고 당연히 뭐 대선주가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선주 하기 싫은 분들은 패스하고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은 하라고 했고요. 8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드리고 80% 상승이 나왔다. 이게 어떤 종목인지 이름을 가려도 제가 늘상 추천하는 자리죠. 역배열 끊고 박스 확인하고 빡 올라오는 여기 알테오젠 자리랑 똑같잖아요. 알테오젠이 참 교과서 차트고 요 자리랑 똑같잖아. 박스 확인하고 돌파가 나왔던 자리 여기서 300% 올라갔죠. 에이텍도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요. 요 자리에서 지금 80%가 올라가 준 겁니다. 흔들면서 일봉은 최근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는 크게 요렇게 꼬리 기준으로는 더 크게 박스 중앙 가격이 여기 지지자리였던 17,000원 정도, 그리고 17,000원이 11선이랑 일치합니다. 17,0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요. 80%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총선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조심을 하시고 월봉의 흐름 복습하는데 좀 주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신건설 역시 차트가 비슷하죠. 얘는 좀 이렇게 역배열로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고요. 여기서 M 패턴으로 올라가주면서 130% 정도 올라갔습니다. 같이 추천드렸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밀리고 있고요. 큰 역배열은 이렇게, 작은 역배열은 이렇게 살짝 끊어준 자리가 형성이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고 여기 안착 실패하면 박스 중앙 자리쯤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 흐름도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130%가 오른 자리에 총선 단기 재료 소멸 주의 구간, 그리고 프리엠스도 이건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잡으셨던 분들이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뒤에는 이렇게 이탈하고 갑자기 하한가 또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좀 밀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항상 이렇게 추세 꺾이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잘 해주셔야 돼요. 얘도 역시 유사하게 월봉 박스 돌파하고 1층, 2층 자리에서 3층, 4층 올라가다가 한번 밀렸고요. 다음 대형 포장 2.8%. 하천기계가 기존 조국 대장주였고 추천주였습니다. 신성홀딩스 후발주로 드렸고 둘 다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대형 포장은 3월에는 추천 못 드렸고 4월에 낙폭과대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조국 총선을 앞두고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 거고요. 하천기계부터 봐야 되겠죠. 기존 대장이니까. 하천기계 차트 엄청 여러 번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22년도부터 반복 추천을 여러 번 드렸고 최대 200%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200% 올라갔고 고점 음봉 윗꼬리가 섰기 때문에 bab동을 조심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여기 WM 쌍봉이탈 흐름으로 결국은 크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주라고 해서 잘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홀딩하지 마시고 고점 자리에서 무너질 때는 잘 챙겨주도록 합니다. 가천기계 월봉 여기 크게 이렇게 박스였고 여기 5,000원이 맥점이었죠. 5,000원이 맥점이었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꼬리는 무시합니다. 꼬리는 무시하고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5,000원 기준을 잡았던 거고요. 5,000원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다. 여기 쌍봉 이탈하고 무너졌고 거의 121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하락이 멈추고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캔들 몸통 기준,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밑에서 박스 체크하시고 121선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또 481선까지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죠. 특히나 정치 테마주들이 단기 재료 소멸이든 최종 재료 소멸이든 하락이 나오면 제자리 이하까지 빠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다음 대형 포장 조국 후발주. 자, 여기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올라갔죠. 일봉 후발주로 이렇게 강세가 나왔고, 요날 시간으로 정석 반짝이 나왔지만 1년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1년선 저항 받았죠. 1년선 뚫고 가격이 여기 1년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음봉 마감이지만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상한가 나와줬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밥동이 나왔어요. 여기 이탈하면서 개파락 한번 나왔고, 다음 481선까지 1년선까지 빠지진 않고 상한가 시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 상한가 시가까지 시간으로 또 2% 조금 반응이 나와줬고요. 이때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1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을 끊었던 구간이었죠. 지금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길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 낙폭과대 박스 자리. 다음 신성홀딩스. 신송이는 후발주로 여기서 추천드렸고, 자, 박스 돌파 빼꼼 나왔던 정석 자리죠. 자, 알테오젠 월봉이랑 신성홀딩스의 일봉이랑 같은 자리였다. 여기서 추천드리고 빡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같은 패턴 낙폭과대 자리에서 조금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좀 현재 요런 구간 약불 돌파 초입 구간이다. 신성홀딩스도 월봉도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요. 뿅 이렇게 올라가면서 박스 상단 돌파를 해줬습니다. 사료주 조국주였고, 월봉도 복습을 잘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박스 하단 자리, 그리고 W로 올라온 초입 자리에서 제대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손절은 짧죠. 손절은 여기 6,0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 하는 거고요. 짧게 하는 거고, 먹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손익비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가만히 멍 때리고 4,000원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짧게 여기 손절하고 먹으면 이렇게 크게 먹을 수가 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다 상단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만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손익비 대응이다. 다음 SDN.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중국 태양광 패널의 관세를 검토한다. 그리고 민주당 신재생 정책주고요. 이거는 추천주기 때문에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앞에서 보시고요. 다 윙이푸드 2%.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상한가, 연속 상한가가 나왔었고, 낙폭 자리에서 또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죠. 월봉이고, 지금 이렇게 역배열 끊고 전고 돌파하고, 요 전고 1750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1750 안착이 중요하다. 일봉
이전처럼 크게 튀었다가 개파락으로 크게 튀었다가 이제 개파락으로 빠지던 중에 끝까지 빠지진 않고 거의 근사치까지 1100원이 이제 끝까지 빠지는 가격인데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박스 만들어주고 1300원 돌파하면서 반등, 또 전고점 부분까지 올랐다가 밀렸고요. 지금은 요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시간으로 2% 상승, 화요일에 저가까지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키면 계속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요.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파동이 워낙 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N으로 시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뒤에 여기 이탈하면 뭐가 되는 거죠? 쌍봉 이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가는 최악의 흐름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화천기계 과거 패턴으로 좀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천기계가 여기서 N으로 시원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져버렸죠. 쌍봉 이탈, 크게 쌍봉 이탈했던 구간이고, 이렇게 작은 쌍봉 이탈, 고점에서 이렇게 이탈했던 구간이다.